안녕하세요. 데이터 중심의 철저한 전력 분석으로 여러분의 적중을 돕는 승부 픽스입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탱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오늘 경기는 정말 흥미로운 숫자 2개로 시작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원정팀은 지금 무려 16연패 중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홈팀에게는 13.5점이라는 정말 엄청난 핸디캡이 걸려있죠. 아니, 16연패 팀을 상대로 이 정도라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숫자일까요? 표면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죠. 양 팀이 평소에 얼마나 빠른 경기를 하고 공격과 수비는 또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죠. 먼저 홈팀. 경기 속도를 나타내는 페이스가 99.5, 리그 16이니까 딱 중간 정도네요. 공격 효율은 19위로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수비는 11호, 꽤 괜찮아요. 단단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원정팀을 보면 페이스는 9위로 홈팀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격이 리그 29위, 수비가 27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르기만 할 뿐 공격도 수비도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두 팀이 만나면 경기가 얼마나 빠를까요? 그냥 단순하게 두 팀의 페이스를 평균 내보면 100.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경기당 한 100번 정도 공격을 주고받을 거다, 이런 계산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 분석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희는 실제 경기 템포를 99.8회로 오히려 더 낮게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바로 홈팀의 스타일 때문입니다. 이 팀은요, 철저하게 세트 오펜스, 그러니까 지공을 하는 팀이에요. 일부러 경기 속도를 늦추는 거죠. 아무리 원정팀이 막 뛰려고 해도 결국 경기 주도권을 쥔 홈팀의 느린 템포에 말려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템포를 봤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전술적인 부분입니다. 농구 승패를 가르는 4대 요소라고 하죠. 슈팅, 턴오버, 리바운드, 자유투.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양 팀의 상성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주전 빅맨이 부상으로 빠졌어요. 골밑이 완전히 비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지력 방어를 쓸 겁니다. 페인트존에 선수를 꽉꽉 채워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홈팀도 공격의 핵심인 2옵션 선수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조로워지거든요. 결국 저 빽빽한 지역 방어를 뚫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홈팀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0.4%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투 획득 비율인데요. 리그 전체에서 2위입니다. 엄청나게 파워를 잘 얻어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물론 자유투로 점수를 차곡차곡 쌓는 건 좋죠. 하지만 파울이 불릴 때마다 어떻게 되죠? 경기 시간이 멈춥니다. 저희는 이걸 볼데드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체적인 경기 템포는 더 느려져요. 결국 큰 점수차로 확 달아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바운드 데이터가 중요해집니다. 보세요. 홈팀의 리바운드 마진은 마이너스 0.3, 원정팀은 마이너스 5.2, 홈팀이 리바운드에서 확실히 앞서죠. 보통 리바운드를 잡으면 바로 속공으로 뛰어나가잖아요. 하지만 이 경기는 다를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팀은 일부러 경기를 느리게 운영하는 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리바운드 우위가 속공 점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공격권 또 가져왔네 하면서 천천히 공격을 조립하는데 쓰일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팀 전체의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사람의 문제죠. 선수 결장이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뒤틀어 놓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홈팀 공격의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1옵션과 2옵션이 나눠서 공격을 이끌었겠죠. 근데 지금 저 회색 부분, 2옵션이 통째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남은 공격 부담이 전부 저 1옵션 선수 한 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상대 수비는 이제 다른 선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1옵션 선수에게 2명, 3명씩 달라붙겠죠. 그럼 저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슛을 던지거나 압박에 못 이겨 공을 뺏기는, 즉 턴오버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원정팀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팀의 주전 포워드가 부상해서 돌아와서 직전 경기에 몸을 풀었어요. 이제 적응이 끝났다는 거죠. 게다가 팀의 주전 가드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팀의 공격은 그냥 이 선수 한 명에게서 시작해서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공격 기회가 이 선수에게 집중되면서 공격 점유율이 말 그대로 폭발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시장의 심리를 읽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16연패. 이 숫자가 주는 임팩트가 엄청하죠. 이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팀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편견, 즉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에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값은 결국 중간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패가 길어지면 오히려 선수들은 오기로라도 더 맹렬하게 저항하거든요. 저희는 이걸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차트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 발을 보세요. 대중의 인식이죠. 원정팀의 승리 가능성을 거의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16개 패팀이 어떻게 이겨? 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저희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세요. 대중의 생각보다 훨씬 높죠? 바로 이 차이, 이 갭이 저희가 찾아낸 가치입니다. 시장이 이 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저희 모델이 그리는 최종적인 경기 그림과 예상 점수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저희 모델이 계산한 최종 스코어는 114대 106입니다. 홈팀이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점수차가 8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13.5점보다 훨씬 적은 차이죠. 그렇다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내린 최종 결론 2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원정팀의 플러스 13.5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저희의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이 13.5점이라는 핸디캡은 솔직히 말해서 16연패라는 공포심이 만들어낸 거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홈팀은 2옵션 공격수가 없죠. 경기 템포도 느리죠. 이런 팀이 14점 차 이상으로 대승을 거둔다? 통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입니다. 234.5점을 기준으로 한 언더, 즉 저득점 경기입니다. 확신도는 8.5점 드릴게요. 저희 모델이 예측한 총 득점은 220점이거든요. 기준점과 꽤 차이가 크죠. 홈팀의 느린 템포, 잦은 자유투로 인한 경기 중단, 양팀 다 공격 옵션이 부족한 상황. 이 모든 조건들이 이 경기는 점수가 많이 나기 힘들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 분석은 원정팀의 플러스 13.5 핸디캡 승리, 그리고 234.5점 기준 언더, 이 2가지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최종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